안녕하십니까. 진복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2019년 7월 24일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전문가인 최현식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도시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준비하는 도시들의 동향은 어떻고 성공 사례는 또 얼마나 있는지, 또 부산이 블록체인을 통한 글로벌 금융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겠는지,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오늘 만드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은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젊은 층들이고, 아마 이런 쪽에 전문가 영역에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좀 시청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실 우리 최원식 박사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이 국회 정무위원장 재직하실 때 브록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를 비롯한 전문가를 국회에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주시던 모습도 기억나고, 또 부산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부산 미래에 대해서 구성하시던 의원님이 지금 후보로 출마하셨다고 해서 오늘 인사차 잠시 방문했는데 이렇게 방송까지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5년간 블록체인 업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블록체인 자체가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워낙 빨리 변하니까 세계적인 트렌드도 익히고, 또 우리 한국의 좋은 것들을 해외에 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도 많이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HDAC인가를 2017년 한국 프로젝트를 세계의 프로젝트로 자리매김 하는데 마케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의료 데이터 분야, 데이터 거래 플랫폼,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자문을 하면서 블록체인 분야에 관여했습니다. 사실 돈 주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고맙습니다. 돈 내고 오시는 비싸. 네. 그래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 잠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좀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 법적인 미비라든지 또 이런 개념의 부족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아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와닿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의 잠재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주셨으면 싶으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블록체인이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찍이 금융 허브에 있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금융에서 탈피해서 미래의 금융으로 가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인식하여 스위스 쭈리 근거의 추크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 약 한 12만 명의 인구, 우리 부산 같으면 한 구 정도, 좀 큰 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다가 특구를 정해서 했습니다. 일찍부터. 그래서 지금은 약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고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전 세계는 각 나라들이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싱가포르, 일본, 홍콩, 몰타, 지브롤타, 에스토니아,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 법규를 정비하여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이 블록체인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2030년도쯤에는 3,500조 원 정도를 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중에서 부산의 이제 금융을 우리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데, 이건 2018년 한 해마다 원래 초창기에는 약 한 2,200억 정도 수준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2020년 9월 현재는 1조 5천억 정도, 지금은 최근에는 더 성장세가 빠릅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좀 그러네요. 근데 스위스 이야기, 축구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스위스라 그러면 금융국가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초정밀 기술과 금융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나라인데,
아주 발빠르게 스위스가 대처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블록체인은 어떻습니까? 이걸 블록체인 아마 아직도 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블록체인 활용 분야를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실제로 보면은 모든 산업을 블록체인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금융 분야가 이미 여러분들 알게 계시면은 블록체인 하면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송금 기능으로 해외에 빨리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운 일본만 해도 미장원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그래서 금융 분야 쪽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 쪽에서 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분야는 의료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예요. 그게 함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화를 시켜가지고 이거의 약품 개발이라든지 그 의료 분야의 정밀 의료라 그래가지고 좀 더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의료 분야가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부산이 갖고 있는 물류의 중심인데 지금 물류로 유명한 머스크가 지금 물류 분야의 모든 서류를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좀 더 신선하게 물류 분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투표해서 투표에 대한 그 신뢰성과 안전성 투표를 블록체인화 시키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그 예술품에 대한 모조품을 관계하고 있고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축구 스포츠를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스포츠 분야 이게 굉장한 산업 분야로 블록체인화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도 세계적인 블록체인 밸리로 거듭나는데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후보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뭐 또 우리가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관련 법이나 또 이런 산업의 그 영역들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참 논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마 이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흔히 이야기하는 알파고라는 것이 바둑을 통해서 막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줬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분명히 미래 세대를 이끌 것이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그 준비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이 사실 안 돼 있는데 특구부터 먼저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내 여러 가지 준비 현황을 보니까 카이스트 대학에서 그 국내 블록체인 그 시장이 2022년까지 약 61.5%가 성장할 것이라고 했고 가기정통부도 2025년까지 전 세계 총 생산의 10%는 블록체인에 의해서 성장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블록체인 규제 그 특구로 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든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서 성장 장애물을 좀 걷어내고 앞으로 푹푹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지금 법률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부산시 준비도 사실은 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해주 후보님께서 이제 블록체인 식견을 보시고 지금 그동안에 정무위원장부터 쭉 했던 부분은 거의 뭐 저희가 같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직장이 이런 거거든요. 그 부산이 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 그러면 이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창출이 된다 그러면 아마 젊은이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거고 아마 외국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참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사실 2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사실 전혀 못 내고 있거든요.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교육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가 사실 좀 우리 최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지만 제가 좀 다소나마 좀 조심스럽게 사견님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블록체인을 특구 지정을 덜 된 상태에서 받은 거 아니냐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시 정책 책임자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추진력이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후보님께서 국회 정무위원장 하시면서 많은 준비되어 오셨고 부산시장에 당선되시면 충분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블록체인이 부산 특구가 됐다는 것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뭐 부산에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뭐 이런 주장을 하는 후보들도 저는 사실 많이 봤거든요. 역대 시장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셨죠. 근데 제가 아무리 쳐다봐도 대기업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부산이 사실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재가 참 많다는 거고, 그리고 해상이나 육상이나 하늘로 이렇게 교통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뭐 사실 우리가 이 한반도를 지구의 배꼽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구의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부산이 그런 측면에서 많은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기업 사실 유치에만 우리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자꾸 희망 고문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블록체인 같은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 유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사실 제가 블록체인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 가상화폐 쪽에 일하는 사람들 급료를 한번 보니까 뭐 대기업보다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IT 쪽이 원래가 기술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디지털 시대니까 훨씬 괜찮죠. 이런 것을 또 사실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사업도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영역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나 뭐 능력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세계 시장을 사실 우리가 석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나는 부산에서부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생각 어때요? 저도 뭐 훌륭한 생각이시고 아주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그 인프라는 접근도 좋고 해양 도시고 진짜 이 블록체인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할 도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벌써 블록체인 분야에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몇백조 원을 했고, 그래서 부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수천억을 매출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해가지고 해외로 간 사례도 많고요. 한국 기업도 지금 해외로 가 있는 상태였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내 청년들과 기업들이 해외로 떠돌아지 않고, 그리고 해외 기업도 우리 한국에 들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스위스가 이미 일찍부터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싱가포르는 그전에도 법이 있었지만 2019년도 지급서비스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좀 더 규제 하에서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도 블록체인 육성 산업법을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진정한 블록체인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배님께 좀 부탁드립니다.